우리는 지금 어떤 시점에 서 있는가? 새벽 4시 텅 빈 골목을 걷다가 문득 가슴에 스며드는 생각이 있다. 나는 오늘 무슨 선택을 했는가? 한쪽에서는 고지서가 날아오고 자녀 교육비는 늘어가며 내일의 생계를 걱정하는 현실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북극의 얼음이 녹고 산호가 하얗게 죽어가며 대기는 인간의 숨을 조용히 조여온다. 현실은 우리를 양극 사이에 세운다. 지금 이 순간 살아야 할 나 그리고 살아남아야 할 지구. 이 두 세계는 늘 충돌한다. 쓰레기를 줄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배달 음식 하나로 하루를 넘기고 플라스틱 줄이자 다짐하면서도 편의점에서 PET 생수를 집어든다. 자동차를 두고 걷겠노라 했지만 피곤한 하루 끝에 시동을 건다. 이 충돌은 죄책감으로 흐르지 않는다. 이것은 잘못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인간이라는 존재의 너무나도 정직한 한계와 선택의 이야기다. 지구의 위기. 우리는 언제나 지금 눈앞의 문제에 끌린다. 전기세, 월세, 업무 스트레스, 인간관계의 균열, 가족의 병원비. 기후위기는 다가오지만 너무 멀다. 환경 파괴는 거대한 이야기지만 내 하루는 작고 아프다. 기후변화 대응이란 말은 이상적이지만 그 말 한 줄 앞에 서 있는 나는 너무도 현실적인 인간이다. 나는 오늘도 살아야 하고 먹어야 하며 일해야 한다. 이처럼 환경 문제는 미래의 집단적 위기이고 개인 문제는 현재의 나의 생존이다. 그러나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두 세계가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진실이다. 기후위기는 점점 더 개인의 삶을 침식한다. 폭염은 전기요금을 높이고 가뭄은 식료품 가격을 올리며 미세먼지는 아이의 폐를 갉아먹는다. 지구가 병들면 가장 먼저 아픈 건 가장 약한 개인이다. 나 하나쯤이야의 심리 구조.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한다. 나 혼자 바뀐다고 세상이 변하나? 그 물음은 옳다. 그리고 동시에 그 물음은 스스로에게 거짓을 허락하는 것이다.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은 구조적으로 집단적 무책임을 낳는다. 모두가 그렇게 말할 때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다. 그 말은 나는 살아야겠다라는 절박함 속에서 나오지만 결국 모두가 죽게 되더라도 나는 당장의 편의를 택하겠다는 선언이 된다. 하지만 가장 위대한 변화는 언제나 작은 개인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쓰레기를 줄이고 소비를 줄이고 불편을 견디며 타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작은 실천을 이어가는 사람. 그들이 바로 역사의 수위를 바꿔놓았다. 혁명도 윤리도 종교도 모두 개인의 결단에서 비롯되었다. 소비와 생존의 딜레마. 윤리적 소비는 아름답다. 그러나 비싸다. 비닐을 줄인 제품은 포장이 단단하지 않고 플라스틱 없는 식품은 가격이 높으며 친환경 제품은 더 많은 비용을 요구한다. 이 지점에서 고민이 깊어진다. 나는 착하게 살고 싶지만 그럴 여유가 없다. 이때 물어야 할 것은 하나다. 우리는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피터 싱어의 말, 고통을 줄이는 행위는 그 행위가 어디서 벌어지든 똑같이 중요하다. 이 말은 도덕은 거리나 관계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만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예를 들어 바로 옆집 아이가 굶고 있다면 우리는 돕는다. 그러나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나라에서 아이들이 굶는다는 사실은 알면서도 마음이 덜 움직인다. 싱어는 이걸 문제 삼습니다. 그는 이렇게 묻습니다. 왜 가까이 있는 고통만 중요하게 느끼는가? 그 고통이 멀리서 일어난다고 해서 덜 고통스러운가? 장소와 상관없이 고통은 동일한 무게이다. 싱어는 효과적 이타주의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지구 어디에서든 누군가가 고통받고 있다면
그 고통을 줄일 수 있는 내가 있다면 도와야 할 윤리적 책임이 있다. 예를 들어 눈앞에 빠진 아이를 구하기 위해 옷을 적시는 것을 우리는 도움이라 부른다. 그런데 그 옷값으로 기아 아동을 살릴 수도 있다면 그 구제 역시 같은 무게의 도덕적 책임이라는 겁니다. 즉, 거리는 윤리를 무디게 해선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이 말은 기후위기와도 연결된다. 환경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버린 플라스틱이 내 옆집을 오염시키지는 않지만 수천 킬로 떨어진 섬나라의 생태계를 망가뜨린다. 그렇다면 그 피해가 멀리에서 일어난다는 이유로 무시해도 되는가? 싱어는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 고통이 나와 얼마나 가까운지보다 그 고통 자체가 존재하느냐가 중요하다. 요약하면 고통의 크기와 무게는 거리나 문화에 따라 줄어들지 않는다. 모든 고통은 그 자체로 도덕적 중요성을 지닌다. 따라서 도울 수 있다면 가능한 곳에서 최선의 방식으로 도와야 한다. 이게 바로 피터 싱어의 철학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집니다. 왜 나는 가까운 고통에는 민감하면서 멀리 있는 고통에는 무관심해지는가? 그 질문을 자주 되새길수록 우리는 좀 더 넓은 윤리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선함이란 무엇인가? 칸트는 도덕을 의무로 정의했다. 그에게 있어 선한 행위는 욕망이 아니라 이성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선택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법칙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여기서 생각해보자. 나는 플라스틱 컵을 쓰는 것이 당연하다고 느낀다. 그런데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 나의 선택이 모두의 선택이 될 수 없다면 그 선택은 윤리적으로 정당한가? 현대의 철학은 이 질문 앞에서 실천적 윤리를 요구한다. 결과에 따라 옳고 그름이 달라진다는 공리주의, 그리고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를 허무는 생태 철학까지. 우리는 이제 나만 편하면 되는 선택이 결국 모두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외면할 수 없다. 부처는 이렇게 말한다. 모든 존재는 서로 의지하며 존재한다. 이 말은 단순한 연민이 아니다. 이것은 세계에 대한 정직한 통찰이다. 내가 오늘 먹은 쌀은 땅과 물과 해와 농부의 땀의 결과이고 내가 버린 플라스틱은 바다를 떠돌다 고래의 장 속에서 썩어간다. 내 숨은 나무의 숨과 연결되어 있다. 나의 삶은 보이지 않는 수많은 생명들의 고통 위에 서 있다. 이 진실을 마주한 사람은 더 이상 무관심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나의 무관심이 결국 나를 해치기 때문이다. 불교는 이렇게 가르친다. 착한 행동이란 남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모두를 함께 살리는 길이다. 나의 선택이 우주의 균형과 연결될 때, 이제 우리는 다시 묻는다. 개인적인 문제와 환경 문제가 충돌할 때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그 대답은 단순하지 않다. 환경을 위해 직장을 포기할 수 없고 기후를 위해 삶 전체를 바꿀 수도 없다. 하지만 단 한 가지는 분명하다. 내가 매일 내리는 작은 선택들이 결국 지구 전체에 흔들림을 주고 있다는 사실. 한 번 덜 소비하고, 한 번 덜 버리고, 한 번 더 걸으며, 한 번 더 생각하면 그것은 곧 지구라는 거대한 생명의 맥박을 살리는 일이다. 오늘이 너무 힘들다면 우선 당신의 마음부터 보살펴야 한다. 그러나 그 마음의 고요가 조금 생긴 그 순간 다시 하늘을 보고 숲을 보고 바다를 바라보자. 그리고 묻자. 이 지구 위에서 나는 어떤 존재로 살고 싶은가? 그 질문 하나가 당신의 삶을 바꾸고 또 지구를 지킬 것이다.